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지난주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기업들 탑5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요즘에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좋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선방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부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종목들입니다. 네,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라는 기업이고요. 두 번째는 헤즈브로, 세 번째는 에브비, 네 번째는 페이컴 소프트웨어, 그리고 다섯 번째가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.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? 클라우드 기반 투자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주체들 있죠. 그쪽들이 보유한 자산이라던가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좀 실시간으로 관리해주고 그리고 좀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 데이터 이런 것들 있죠. 투자에 도움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집계하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요.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올 거잖아요. 그런 데이터를 알아서 좀 자동으로 수집해주고 좀 통합해주고 이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도 좀 해주는데 현재 그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그리고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크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각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. 회계나 이런 것들도 보고해주고 위험 관리도 알아서 잘 해주고 그런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 관리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투자를 좀 관리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주체들은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보험사라던가 연기금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부, 자산운용사 이런 좀 기관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1,200개 이상의 기관이 현재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라는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8조 8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큰 규모고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좀 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고 그 안에서도 동종 업계에서는 나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잘 사용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4분기 매출이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살짝 우상향을 하다가 좀 단기적으로 꺾이나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. 갭상승으로 좀 떠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때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.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%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1억 2,65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컨센보다 더 높게 이제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.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M&A 이슈가 있었는데 헤지펀드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. 엔퓨전이라는 기업을 15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투자 관리 플랫폼을 좀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점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주 경쟁사라고 하면 SAP SE라는 기업, 블랙록의 알라딘, 그리고 SSNC 테크놀로지 이렇게 3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각자 좀 이렇게 가져가는 분야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SAP SE라는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점유율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클리어워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을 조금 일부 이 기업 대비해서는 많이 좀 덜
늘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점유율 싸움입니다. 사실 뭐 많은 기업들 신규로 뭔가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고객사들 안에서 얼만큼 재계약을 더 따내고 그리고 점유율을 얼만큼 다른 회사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건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클리어워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좀 굉장히 작은 점유율 뭐 8%라던가 이 정도의 좀 한 자릿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좀 늘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좀 관련한 경쟁사들이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꾸준히 매출이 좀 확장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.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를 좀 생각을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을 할 걸로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, 그래서 뭐 19% 내후년에는 뭐 19%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위축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. 내후년에는 그래도 좀 증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게 작년에 순이익이 좀 많이 찍혔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는 거고 내후년부터는 그 흑자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도 내후년부터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년 4분기에 갑자기 들어왔었던 일회성 비용들을 제거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익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클리어워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회사에서도 뭐 파이프 샌들러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그 회사들 쪽에서도 클리어워터 쪽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.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그 상방에 대한 여력은 더 열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헤즈브로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헤즈브로도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. 네, 그러면서 갭상승하고 어느 정도 주가의 탄력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장난감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보드게임 이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 기업인데 뭐 장난감이라던가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아우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. 물론 뭐 사업부의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. 주로 뭐 애들 장난감이나 보드게임이나 뭐 피규어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은 뭐 모노폴리 이런 그 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모노폴리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뭐 트랜스포머라던가 마이 리틀 포니 이런 거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애기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이 리틀 포니 이런 것들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. 뭐 마블이라던가 그리고 뭐 스타워즈 이런 영화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난감들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영화 팬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은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는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뭐 디지털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뭐 영화, TV 뭐 이런 콘텐츠 제작까지 좀 손을 뻗치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장난감 회사를 넘어서 이제 엔터 회사로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앞에 점이 땡땡 빠졌네요. 네. 그래서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뭐 메텔, 그러니까 바비라던가 핫휠스라는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헤즈브로 대비해서 직원이 3.4배나 높다고 해요. 그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레고라던가 월트 디즈니 이런 쪽에서도 경쟁사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. 경쟁사들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 제품의 중국 생산 비중이 50% 됩니다. 그러니까 제품의 50%를 중국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. 절반을. 지금 제일 또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잖아요. 지금 중국을 거의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향으로 보편 관세까지 좀 매기겠다라고
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 관세가 아니라 중국향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관세를 매기겠다.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가져올 때 당연히 관세가 플러스로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가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잔존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뭐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e스포츠화가 된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, 앞으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해즈브로의 어떤 좀 매출이나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게임 개발이 AI 기반으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비용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매직 더 게더링 이게 그 매직 더 게더링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꽤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. 라는 게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장난감만 팔았다면은 이제는 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엔터도 하고 TV 콘텐츠도 있고 이러면서 점점 매출이 이렇게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의존도가 이제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영화나 TV 이런 게임들이 계속 좀 인기를 얻게 되면은 결국에는 IP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IP를 활용해서 자기네들 회사의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략들을 좀 만들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특히 뭐 트랜스포머 같이 어떤 대형 뭐 프랜차이즈급의 어떤 브랜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여기서 그 이 관세 말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좀 생각하는 게 사실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. 굳이 안 사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죠.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왜 나오냐?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이런 좀 지표들이 나오면서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네, 물론 지금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것도 뭐 소매 판매 지표라던가 그리고 뭐 최근에 그 ISM 서비스업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1월 달에만 발표된 1월 달 지표가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좀 안 좋게 나와서 이거에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 달에도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다음 달에도 소비가 계속 위축되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뭐 단순히 12월 달 뭐 연말 효과라던가 연말에 또 바짝 이제 돈 써가지고 뭐 1월 달에는 조금 소비가 줄었다던가 뭐 이런 이슈 혹은 뭐 LA 산불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은 거라면은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너무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게 소비가 계속 좀 위축이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뭐 장난감을 팔고 필수 소비재가 아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. 소비가 위축되면은.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에브비라는 회사인데 에브비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여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.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때 한번 임상 실패했었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이때 급락분은 다 되돌렸습니다. 그래서 거의 전고점 부근 그리고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에브비는 그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. 그리고 대표 제품이 휴미라. 사실 휴미라가 제일 크죠. 네, 휴미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미라가 거의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그런 의약품 중에 하나였어요. 지금은 그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루다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휴미라도 뭐 이게 그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제약이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. 보통 제약들이요, 그 약품들이 특허가 있어요. 보통 한 20년 정도
정도 특허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허가 2023년도에 만료가 돼가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휴미라라는 제품이 특허가 있어서 이 똑같은 제품을 못 만들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장은 이 휴미라가 다 독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성능이 뛰어나게 좋으면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약이 없으면 약품이 없으면 그래서 그 휴미라가 그동안에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누려왔던 거였는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특허가 만료되면 당연히 이 똑같은 제형의 어떤 그 약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나왔어요. 근데 가격은 더 싸요. 이러면 당연히 더 저렴한 제품을 쓰게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던 원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휴미라가 지금 특허가 만료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. 그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급락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표된 어떤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이게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.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도 갑자기 마이너스대로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좀 의문점들, 의구심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에브비한테는 과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과제입니다. 근데 어쨌든 뭐 대표 제품 또 스카이리치라던가 림버크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또 제시를 해놨어요. 근데 이게 지금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스카이리치랑 림버크가 합산 매출액이 약 50억 달러 정도 된대요.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2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앞으로 2027년까지는 이 두 약 스카이리치랑 림버크가 합산 매출이 310억 달러까지 또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2027년이면은 한 2년 뒤에는 거의 한 6배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휴미라의 어떤 좀 빈자리를 이 스카이리치랑 림버크가 이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 치료제인 타바파돈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합니다. 임상 3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곧 있으면 FDA 승인 또 신청하겠죠. 승인 받으면은 또 거기서부터 상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돈을 버는 그런 약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겠죠.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엠나클리딘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임상 2상 실패로 약 35억 달러 한화로 4조 6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최근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좀 승인을 받으면서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고요. 그리고 그걸 또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게 올해 2월달 굉장히 최근이죠. 복강내 감염 치료제인 엠블라베오 요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대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어느 정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단계별로 좀 호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휴미라의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어떻게 이 신제품들이 상쇄를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상쇄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브비는 또 그 배당도 잘 줘요. 그래서 배당도 한 그 제약바이오 기업인데도 한 3% 정도 주거든요.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%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치고는 나쁘지 않죠. 괜찮죠. 그래서 이제 배당도 좀 잘 줘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입니다. 페이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다시피 클라우드 기반 인적관리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에요. HCM이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고요. 뭐 인재를 확보하고 시간이나 노동관리, 급여, 인적자원 뭐 이런 관리를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그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경쟁사가 워크데이나 오라클, 그리고 오라클의 그 오라클 HCM이라는 또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첵스라는 또 회사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경쟁사고 페이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고객 매출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좀 강한 그런 기업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4분기 매출이 3억
3억 8,100만 달러로 지금 나왔고요.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9%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. 다만 향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요거를 살짝 시장에서는 헷갈렸던 것 같아요. 살짝 이게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매출 가이던스죠. 앞으로 매출 얼만큼 낼 건지 그게 또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매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보수적으로 냈습니다. 매출 전망치를.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또 잘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살짝 헷갈리는 거죠. 시장에서는. 근데 일단은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인사관리 서비스에 그 지출을 줄이고 있대요. 그러면서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경제 환경이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든 그리고 미중 갈등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IT 예산이 기업들이 좀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지출을 당연히 줄이겠죠. 그러면은 그래서 인사나 급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효율화를 하는 거잖아요. 기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인적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AI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는 있어도. 네,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. 아무튼 앞으로의 좀 가이던스를 많이 내려잡고 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시장에서 평가가 좀 매우 안 좋습니다. 뭐 아이비들 쪽에서는 계속 그 목표 주가 그리고 목표가 요거를 계속 좀 다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작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반영을 해가지고 시장의 평가는 좀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적이 좀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전망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기업도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인데 요거는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에요.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그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. 많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주식 그리고 좀 반드시 뭐 사치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뭐 장난감처럼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업들에 더 좀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 좀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기업이고 뭐 팬틴이라던가 헤드앤숄더, 오랄비, 뭐 다우니, 페브리즈 이런 거 파는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것들을 파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뭐 소비재, 필수 소비재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.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막 탄력적이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배당을 좀 잘 줍니다. 배당을 60년 넘게 배당금을 연속으로 인상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킹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그래도 나름 뭐 2에서 4%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좀 꼽혔었는데 지금 중국이 좀 많이 소비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 3월 달에 또 양회가 있는데 양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얼만큼의 어떤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할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프록터앤갬블이라던가 이런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도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위축됐던 그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관련한 기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필수 소비재 기업이고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수익률이 좀 좋았던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. 관련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스터디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